QQQ에 투자하고 있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버틸 수 있어? 이 말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짚겠습니다.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1999년 상장 이후 지금까지의 연평균 복리 수익률 CAGR은 약 14%입니다. S&P 500의 10%대 초반과 비교하면 압도적이죠. 보유 종목도 화려합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는 기업들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100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빅테크 성장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거래량도 풍부하고 운용 보수는 연 0.2%로 매우 낮습니다. ETF로서의 완성도는 정말 높습니다. 그러니까 QQQ가 나쁜 투자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QQQ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AI 시대의 수혜주들이 다 들어있다. 지수라서 개별 종목보다 안전하다. 장기로 들고 있으면 무조건 오른다. 이 논리들 틀린 건 아닙니다. 실제로 QQQ는 지난 10년간 거의 모든 자산군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투자자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생존자 편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QQQ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019년 이후에 시장에 들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2020년 코로나 급락도 불과 몇 달 만에 회복됐고 덕분에 버티면 된다는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근데 시장이 항상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았습니다. QQQ에는 부조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도 리스크입니다.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의 52%를 넘습니다. 분산 투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빅테크 몇 종목에 베팅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변동성 리스크입니다. S&P 500이 10% 빠질 때 QQQ는 평균적으로 약 12% 빠집니다. 상승할 때도 더 강하지만 하락할 때도 더 강하게 빠집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금리 민감도입니다. QQQ의 핵심 종목들은 대부분 성장주입니다. 성장주의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계산하는데 금리가 오르면 그 할인율이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2022년이 딱 그 케이스였습니다. 단순히 좋은 기업들 모아놓은 ETF가 아닙니다. QQQ는 금리와 기술주 투자 심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입니다. 자, 이제 역사를 봅시다. 많은 분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실제 숫자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닷컴 버블 2000년에서 2002년, QQQ는 2000년 3월 고점에서 시작해서 2002년 10월까지 무려 82.97%가 빠졌습니다. 1000만 원이 17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점을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약 3112거래일입니다. 달력으로 환산하면 약 12년에서 15년 사이입니다. 2000년에 투자한 사람이 원금을 되찾는 게 2014년에서 2015년이라는 뜻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QQQ는 약 50%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 경우는 회복에 약 2년 반에서 3년이 걸렸습니다. 2022년 금리 인상 사이클, QQQ는 고점 대비 32.7%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때와는 달리 1년 넘게 하락이 이어졌고 이 기간 동안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견지 못하고 손절했습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그래도 버티면 됐제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버틸 수 있을까요? 행동경제학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실의 고통을 이익의 기쁨보다 약 2배에서 2.5배 강하게 느낍니다.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5천만 원을 QQQ에 투자했다고 가정합니다. 닷컴 버블 수준의 하락이 온다면 잔고는 850만 원이 됩니다. 그 상태로 1년, 2년, 5년, 10년을 버텨야 합니다. 그러면서 뉴스에서는 매일 기술주 끝났다, 나스닥 더 간다는 말이 쏟아집니다. 2022년 실제 데이터를 보면 미국 개인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QQQ를 포함한 기술주 ETF를 하락 구간에서 매도했습니다. 오르기 시작할 때 다시 사지 못하고 결국 하락 때 팔고 반등은 놓치는 패턴입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장기 투자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는 건 결국 사람의 멘탈입니다. QQQ의 장기 수익률은 실제로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수익률은 모든 구간을 그대로 들고 있었을 때의 숫자입니다. 가장 힘든 구간에 팔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수익률입니다. 그 전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리하겠습니다. QQQ는 잘못된 투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검증된 강력한 성장 자산입니다. 하지만 QQQ를 살 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버티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3가지입니다. 하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투자할 것. 잔고가 반토막 났을 때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둘, 장기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실제로 계산할 것. 10년 이상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걸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셋, 하락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를 점검할 것. 과거에 손절 경험이 있다면 QQQ 단독 집중 투자보다는 SPY나 배당 ETF와 혼합하는 방식이 맞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QQQ가 아닙니다. 문제는 QQQ를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투자자의 멘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채널에서는 미국 주식 실전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